그 세세한 용어를 공부하기 전에 큰 흐름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된 영상인데요.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저고요.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요. 질문에 상관없이 대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 혹은 0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1의 의미는 positive가 될 수도 있고 yes가 될 수도 있고 A 그룹이 될 수 있고, 이 1이 의미하는 건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답변이 둘 중에 하나, 1 혹은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누굴 향해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파퓰레이션 단계인지 아닌지.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누구는 0이고 누구는 1이고 0이고 1이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얘예요. 얘는 과연 0일까 1일까?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세워서 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를 알았으니까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 모으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사거나 혹은 받거나, 아니면 스크레이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던가, 혹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할 때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클리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필요한 샘플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y가 1일 때 a라는 특성은 이렇고 b라는 특성은 이렇고 c라는 특성은 이렇고 0은 a라는 특성이 이렇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소스가 다양하면 이런 모습으로 각각 잘 맞춰지게 하는 게 클리닝 작업이에요. 용어를 더 설명해 보자면 이때 우리 y를 타겟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우리 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타겟을 설명하는 애들을 피처라고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 60%는요,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한다는 말은 이 타겟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ABC가 어떠냐에 따라 타겟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모델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하고 나서 이 모델이 과연 정말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얘를 다시 평가를 해야겠죠. 이 남은 40%를 가지고 테스팅을 합니다. 이때 테스팅은 A, B, C를 가지고 모델에 넣었을 때 이 예측한 값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답 진실은 알고 있지만 테스팅에서는 얘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측한 값은 예를 들어 0.8, 어떤 거는 0.67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y 값은요, 이렇게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0과 1의 사이로 확률로서 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인 거죠. 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냐면, 모델이 얘기해 주는 건요, 얘는 1이야 얘는 0이야 라고 딱딱 떨어져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continuous한 값,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continuous한 값으로 랜덤 베리어블, 왜냐면 이 데이터에서 이 트레이닝으로 이 모델을 세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랜덤한 값이거든요. 얘는 확률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1과 0이거든요. 누가 1이고 누가 0인지. 어떠한 컷오프 해줄 수 있는 밸류가 필요해요. 혹은 threshold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0.5라고 했을 때 0.5 이상이면 1, 0.5 이하면 0,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 테스팅에선 얘를 지금 빼고 ABC만 넣은 거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의 값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얼마나 잘 맞았는지 파악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예측한 값은 1인데 지금 실제 값은 0이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0.5였잖아요. 근데 컷오프가 만약에 0.5가 0.7이었을 때 얘가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컷오프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컷오프 밸류는요, 픽스드일까요? 아니죠. 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꾸 통계 쪽으로 얘기가 자꾸 가는데, 왜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컷오프를 통해서 1과 0으로 나눈 후에 얘네들을 각각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1과 0일 때, 그리고 예측한 거 1과 0일 때 각각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1인데 예측한 값도 1이었다. 이런 거를 세주는 거죠. 얘가 몇 개인지. 얘는 true positive가 되고, 이 케이스는 false positive가 되고, false negative가 되고, true negative가 됩니다. 얘에 관련한 용어는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컨퓨전 매트리스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계산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AUC 밸류를 보기도 하고, 락커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평가하는 게 좀 잘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나 제 보스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모델이 세워지면 이 모델을 가지고 뭐 발리데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API 콜을 만들다던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와서 데이터를 주고 모델을 세워줘 라고 하면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계속 여러 번 돌겠죠.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만족을 하면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API 콜을 만들거나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메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데이터를 사더라도 저희가 클리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포맷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클리닝 작업이 필요해요. 스크레이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들을 스크레이핑, 그러니까 직접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스크레이핑해서 받은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오픈소스는 그나마 깨끗한 편이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멀징하는 게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렵게 샘플을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렵게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모델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늘 염두를 해야 될 게 이 타겟이 밸런스인지 아닌지를 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냐 아니면 XGBoost를 쓰냐, 이 모델도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XGBoos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좀 적을 때 좋고, 물론 그걸 쓰게 되면 피처에 대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는 1밀리언 이상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XGBoost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넘어왔을 때 이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0.5로 하진 않고요. 제가 설정을 하는데 이 설정하는 리즈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이 밸류를 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하고,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 같은 얘네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상사한테 이런 흐름으로 모델을 세워서 결국에 얘네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하면 이제 상사가 모델을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큰 흐름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